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 퍼포먼스 본부 3팀 김지훈 마케터입니다. 네, 저는 광고 퍼포먼스 본부 4팀 유혜원 마케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라오네요. 네, 혹시 제가 듣기로는 라이브 촬영이 처음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좀 맞아요. 기분이 어떠세요? 이게 우리 회사가 되게 마케팅 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송도 하는데 아무리 회사를 오래 다녀도 카메라 앞에 서면 항상 떨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광고주 앞에서 있을 때보다 이 카메라 앞에 있는 게 더 떨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원 마케터님은 어떻게 긴장 안 되십니까? 저는 워낙 영상 촬영을 좀 많이 해서 그렇게 긴장이 되진 않는데 이제 지훈 마케터님께서 조금 긴장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까지 조금 긴장보다는 설레이는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우리 또 커피를 또 준비해 왔어요. 네, 맞아요. 저는 스타벅스. 저는 사내 커피를 사왔는데 굉장히 큰 걸 드시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또 월말이라 많이 바쁘다 보니까 또 커피 수혈을 하면서 일을 해줘야죠. 맞습니다. 많은 직장인 분들도 지금 마감을 하느라 많이 바쁘실 텐데 그래도 저희 방송 또 저희 길대로 맞습니다. 열심히 또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 오늘의 주제 바로 메타 광고 중요 포인트만 짚어드립니다. 네. 와. 자, 메타 광고 참 저희는 뺄래야 뺄 수 없는 제일 중요한 매체죠. 맞아요. 혹시 좋아하시나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주관적인 입장으로 메타 광고를 가장 재밌고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세요? 일단은 매체들 중에서 가장 구매 전환 속도가 빠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충동 구매가 많은 매체 같아요. 그래서 GFA처럼 뭔가 계속해서 뭔가 보강하면서 진행하는 매체가 아니라 이렇게 딱 진행했을 때 바로 구매 전환이 일어나면 거기서 뭐 예산을 늘린다던가 이런 뭔가 낚시 같은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훈 마케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쇼핑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올라오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필름 SD님 안녕하세요. 정다혜님, 김하나님 안녕하세요. 긱사님도 계시네요. 긱사님도 와라고 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SNS 사실 저는 되게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되게 어렵게 자랐어요. 네. 그래서 이게 광고를 보고 뭐를 사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런 저조차도 사는 게 바로 메타 광고입니다. 왜냐하면 세뇌를 당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사고 싶다라고 들어갔는데 이거 살 때까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계속해서 리타겟팅이 되고 또 저희가 메타 광고를 통해서 유입이 되더라도 만약에 뉴스를 봤는데 또 뉴스에서 그 브랜드가 뜨고 네이버에서도 그 브랜드가 뜨고 약간 이런 식으로 온 매체에서 다 뜨면 여기 거 진짜 좋나 보네? 하고 약간 사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광고 하나 보고 띡 사버리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잘 없어요. 고민을 다들 많이 하고 경쟁사랑 비교도 많이 하다 보니까 한 4-5번은 봐야지 구매까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뭔가 저희가 이번 주제로 메타 광고를 가져왔긴 하지만 그래도 예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미디어 믹스를 하시는 게 사실 좋기는 하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메타 광고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중요 포인트 5가지를 우선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혹시나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보고 답변을 드리는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많이 댓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 진행해 볼까요? 제가 먼저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예원 마케터님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메타의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광고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예산이 가장 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클릭당 과금이 되는 시스템이지만 예를 들어서 검색량이 적으면 내가 아무리 예산을 1억을 쓰고 싶어도 네. 한 달에 뭐 100만 원밖에 소진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네. 이제 메타를 포함한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해서 노출당 비용이다 보니까 얼만큼 광고비를 태우는지에 따라서 네. 우리가 경쟁 업체들 사이에서 노출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예원 마케터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1등은 바로 예산이다. 네. 그러면 혹시 3등까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 저는 두 번째는 홈페이지 컨디션으로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컨디션. 네. 홈페이지 컨디션이라고 하면은 저희 뭐 상품의 경쟁성도 있겠고 그리고 뭐 타사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도 있겠고. 그쵸. 네. 그리고 뭐 후기라든지 아니면 상세 페이지 내에 우리가 녹여내는 소구점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홈페이지 컨디션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쵸.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매장이잖아요. 홈페이지도. 네, 그러다 보니까 광고가 아무리 좋아도 홈페이지가 구축되지 않으면은 사실 구매를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진행을 해봤을 때 메타든 뭐든 사실 소재를 굉장히 잘 만들어서 광고 데이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CPC나 뭐 CTR 같은 데이터는 굉장히 좋은데 네. 구매 전환이 0건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는 저는 대부분 홈페이지 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혹시 홈페이지에서 많은 광고주님들의 뭐 홈페이지, 상세 페이지에 대한 피드백도 많이 주실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예원님은 쇼핑할 때 홈페이지 어떤 면을 좀 주로 많이 보세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블로그처럼 그냥 이렇게 줄글만 써져 있는 홈페이지보다는 네. 우리 제품의 어떤 그 패키지라든지 아니면 구성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단백질 쉐이크 2통에 뭐 다이어트 보조제 1통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구성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제품 하나의 특징보다는 좀 여러 가지 기능을 있는 걸 좀 선호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저희가 매트리스 토퍼를 구매를 한다고 하면 물론 토퍼가 잠이 잘 오고 폭신폭신한 게 메인이긴 하지만 네. 저희가 뭐 여름 제품인 경우에는 시원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공기가 잘 통하고 네. 약간 이런 것들도 함께 녹여내야 소비자들이 이 매트리스 토퍼를 삼으로써 그냥 토퍼가 아니라 여름에는 시원해질 수 있고 또 뭐 양면이라서 뒤집으면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고 약간 맞아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소구점들로 다가가는 게 저는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저 최근에도 토퍼 쇼핑을 했거든요. 네. 근데 구구절절히 성분, 스프링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눈에 안 들어오고 네. 그래서 내가 이걸 샀을 때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무엇인가를 맞아요. 1, 2, 3, 4번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말씀 주신 대로 이 기능뿐만 아니라 편익이 좀 잘 정리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히 약간 직관적인 이미지가 들어가 있을 때 그쵸. 사실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제가 사실 최근에 이제 이사를 하면서 네. 토퍼 쇼핑을 좀 했어요. 근데 그 이제 여름에 장마철 때 너무 꿉꿉한데 그쵸. 어떤 브랜드가 열감 그 화상 카메라로 네. 이 토퍼를 사용했을 때 몸매 체온이 얼마 정도 내려가는지를 이렇게 딱 비교해놨는데 네. 거기서 딱 이거 사용하면 진짜 시원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죠. 요즘에 진짜 다들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네, 맞아요. 그 상세 페이지에 대한 피트단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전환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홈페이지 컨디션. 네. 그러면은 마지막 예원 마케터님 생각하는 3등 바로 무엇일까요? 일단은 3등으로 넘어가기 전에 네네. 김하나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사몰 홈페이지 말고 다른 랜딩으로도 메타 광고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유튜브 채널을 랜딩으로 광고 가능한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우선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우선 가능은 하죠. 맞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뭐 이커머스 업종인지 아니면 DB 업종인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죠. 이커머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브랜딩에 예를 들면 뭐 유튜브 채널을 랜딩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저희가 주 목적이 구매 전환이다 보니까 그쵸. 바로 구매가 가능한 버튼이 있는 랜딩 페이지를 사용하는 게 사실 좀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또 제 생각으로는 사실 유튜브로 랜딩 페이지를 걸 수도 있지만 메타 광고 안에서도 광고 클릭했을 때 바로 영상이 재생 가능하게끔도 되어 있으니 그쵸. 소비자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영상 메시지가 있는 경우 바로 영상 소재로 운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유튜브 채널 자체를 홍보를 하고 싶으신 거라면 네네. 네, 노출 목적으로 그렇게 사용하셔도 물론 가능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본론으로 넘어와서 네. 제가 생각하는 3등은 소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쵸. 광고 소재. 사실 저도 동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괜찮다고 생각한 소재가 있으세요? 일단은 요즘 소재들이 많이 비슷비슷해지고 있기는 한데 네. 일단은 뷰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플루언서 영상이 들어가 있다던가 아니면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이미지나 영상을 사용했을 때 좀 많이 반응이 좋았던 것 같고 예전처럼 뭔가 후기 위주의 그런 소재는 좀 안 먹히더라고요. 물론 제 개인적인 입장일 수도 있지만 네. 후기성 이미지나 슬라이드형 소재는 별로 반응이 안 좋았어요. 뭔가 요즘 최근 들어서 점점 저희가 영상 위주의 플랫폼들이 많이 뜨면서 맞죠. 사실 소재도 GIF나 영상 소재를 썼을 때 좀 많이 반응이 좋더라고요. 똑같은 내용의 뭐 단일 이미지를 사용하더라도 저희가 슬라이드형으로 만들어서 영상으로 만드는 정말 간단한 작업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데이터는 분명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냥 슬라이드형으로 넘기는 거랑 그걸 외에 영상으로 이미지들을 이렇게 슬라이드 쇼처럼 영상으로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는데도 효율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쵸. 이렇게 넘기는 것도 사실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예 영상으로 알아서 넘어가게끔 만들어준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확실히 클릭률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액션이네요. 네. 제 커피 한 모금 하고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오전이라서 그런지 다들 시청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사실 오전에 업무가 다들 바쁘시다 보니까 틀어놓고 이제 그렇죠.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데 하면 나중에 질문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질문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이 댓글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원 마케터님이 생각하는 메타 중요 포인트는 1등 예산, 2등 홈페이지 컨디션, 3등은 광고 소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제가 제 차례인가요? 네, 이제 그러면 제가 반대로 질문을 드리면 지훈 마케터님이 생각하는 메타 중요 포인트. 1등은 저는 사실 예원님이 말씀해주신 것도 다 중요한데 약간의 그 비중차가 있는 것 같아요. 저의 1등은 바로 소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소재를 아마 많이 만들다 보니까는 이 디자이너로서 소재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훈 마케터님께서 소재를 제작을 하실 때 이제 중요하게 무조건 넣어야 된다? 혹은 이런 뭐 그런 게 있으실까요? 소재를 만들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있습니다. 혹시 어떤 건가요? 목표인 타겟을 향한 맞춤 소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어떤 효과를 넣어야 된다, 어떤 소구점을 넣어야 된다, 할인율을 넣어야 된다, 아니면 어떤 모션을 넣어야 된다, 이런 것도 물론 좋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광고를 보여줄 사람한테 전달하고 그 광고를 보여줄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진행했던 거는 혹시 캡슐 세제 쓰세요?
쓰지는 않는데 최근에 많이 봤어요, 광고. 메타 광고로. 그쵸. 근데 캡슐 세제를 뭐 살균력 99.9%, 그 다음에 어떤 향기 이렇게 소구를 하는 것도 괜찮았지만 최근에 저희가 광고주님이랑 함께 논의하면서 생각했던 게 아이를 키우는 육아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 캡슐 세제를 소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육아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캡슐 세제를 원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소구 포인트가 몇 개 나왔습니다. 혹시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첫 번째는 이제 아기를 키우기 때문에 아기 옷에도 세탁했을 때 안전하다. 맞아.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기 엄마들이 이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손목 터널 증후군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액체 세제를 드는 게 아니라 캡슐을 하나 던질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무겁지 않다. 그 다음에 모든 아이에게도 안전하다라는 내용으로 소재를 만들고 그렇게 그 소재를 바탕으로 광고를 돌렸을 때 전환 성과가 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 같아도 살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근데 진짜 무겁긴 해요, 근데. 네, 맞아요. 특히 저희가 세제를 소량으로 사는 것보다 대량 구매했을 때 저렴하다 보니까 한 번 살 때 한 2만 원 통으로 사가지고 부어서 쓰잖아요. 그쵸. 그거 얼마나 무거워. 사실 저도 이게 사실 세탁기가 빨래를 해줘서 고맙기는 한데 이거 드는 게 좀 많이 부담스러워요. 그것도 내 일이니까. 맞아요. 이거를 세탁기가 들어주는 게 아닌데 얼마나 무거워요. 이거 저도 이게 손목이 많이 얇은데 들다 보면 많이 아픕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약간 섬유유연제나 이런 걸로 나와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광고주 같은 경우는 이제 액체 세제랑 섬유유연제가 같이 더 좋네요. 그죠? 그래서 하나만 딱 던지면은 모든 게 해결되는 캡슐 세제입니다. 하여튼 이제 돌아와서 소재는 누구에게 보여줄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들이 원하는 내용, 공감하는 내용을 담아서 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등은 뭔가요? 2등은 저는 판단 미스를 하지 않는 것, 명확한 판단, 광고 성과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과 분석. 왜냐하면은 맞아요. 근데 이게 광고 소재도 잘 만들고 타겟도 잘 하고 랜딩 페이지도 잘 설정하시는 광고주 분들이 많은데 이걸 감행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분명히 아무리 데이터가 좋아도 이탈을 하게 되고 그러면 사실 저는 사람들이 광고가 안 될 때는 분석을 하는데 또 잘 될 때는 분석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마케터 입장에서도 그쵸. 맞아요. 괜히 잘 되고 있는 걸 건드렸다가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잘 됐을 때의 변화를 좀 두려워하는 편이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확한 판단을 어떻게 저희가 사람마다 의견이 다른데 다 똑같이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캠페인 유지 보수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잘 됐으면은 더 잘 되기 위한 생각을 해야 되고 안 됐으면은 그 안 된 것 중에도 작은 성과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 성과를 늘리기 위한 예산과 타겟 소재 전략을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걸 바로바로 진행이 되는 건 사실 아닙니다. 사실 저희도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했죠. 제가 옆에서 지켜본 지훈 마케터님은 되게 광고 한 화면에는 항상 광고 세팅 화면, 한 화면에는 항상 엑셀이나 약간 피벗을 활용한 그런 화면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제 화면까지 자리도 먼데 봐주셨나요? 그쵸. 감사합니다. 근데 예원 마케터님도 엑셀 작업 그리고 데이터 분석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물론 주 메인 업무는 광고지만 어쨌든 저희가 성과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퍼포먼스 마케팅적으로 데이터를 계속해서 확인을 해줘야 되고 그런 데이터들을 업데이트함으로써 저희가 지금 바로바로 변경할 수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이제 다음 달에는 어떻게 공격적으로 진행을 할 건지도 미리 좀 예상을 하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수많은 데이터를 보고 또 고민을 하고 광고주랑 회의도 오래 하고 네, 그래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포인트가 어떤 거이실까요? 저는 솔직히 같은 거 해도 되나요? 네, 당연하죠. 저희가 네. 당연히 메타 광고 같은 매체 하는데. 네. 네. 전 이제 이 홈페이지랑 직관 그 연결이 되는 내용이긴 한데 네. 저는 이제 랜딩 페이지로 하겠습니다. 이 랜딩 페이지도 네. 사실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왜냐면은 이벤트성 소재를 활용할 때는 이 랜딩 페이지를 뭐 홈페이지 메인으로 하면은 엉뚱한 그런 세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8월 한정 이벤트라고 공식몰에 대한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 클릭해봤더니 이벤트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오고 그냥 공식몰 메인이에요. 무조건 저는 이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딱 소재에 맞는 랜딩 페이지를 좀 구축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광고주인데 막 대량 구매, 막 캡슐 세제 1년치 한꺼번에 구매하고 클릭했는데 4개 세트로 랜딩 페이지가 있는 게 아니고 뭐 단품을 1개 세트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런 명확하게 맞다 틀리다를 말할 수 있는 것도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재에 맞는 랜딩 페이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지금 많이들 지금 일을 하고 계셔서 네. 제가 간단하게라도 좀 남겨놓을게요. 네네. 좋습니다. 네. 이게 또 편집이 돼서 마케팅 학교로도 올라가지 않나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여기 하단에 보시면 연락처랑 메일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기로 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네. 확인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니까 그렇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 1, 2, 3등, 1, 2, 3등이 나왔네요. 그쵸. 그러면 저희가 1, 2, 3, 1, 2, 3 이렇게 나왔는데 네네. 이 외에도 저희가 그 메타에서 광고를 할 때 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지 않을까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네. 지금도 생각이 들고 있는데 뭐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말해볼까요? 저희가 생각이 안 맞으면 어쩌죠? 이거는 네. 뭐 안 맞을 수도 네. 있지만 네. 그 딱 없는 게 하나 있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럼 하나 둘 셋 한번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타겟. 이렇게 안 맞아요. 저 타겟은 네. 생각했는데 네. 뭔가 메타에서 없으면 안 되는 거라고 하니까 그렇죠. 이제 네. 픽셀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픽셀이 있어야 명확한 타겟팅을 할 수 있죠. 네, 결국에는 두 개가 연관된 내용이긴 한데 네, 그러면은 뭐 공통된 내용으로 픽셀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네. 픽셀의 정의? 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픽셀이라고 하면 저희가 네. 홈페이지에 설치할 수 있는 스크립트라고 쉽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네. 그 스크립트를 설치하는 이유는 우리가 광고를 통해서 유입된 고객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고유 고객으로 남게 되면서 저희가 이거는 매체별로 찍히는 게 아니라 우리 홈페이지에 찍히는 거기 때문에 뭐 메타로 유입된 소비자가 다른 매체를 저희가 다른 광고 매체를 이용할 때도 똑같이 그 모습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홈페이지 자산이라고 저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타 매체에 대해서도 리타겟팅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메타로 유입된 고객인데 저희 홈페이지에 못으로 쌓여있게 되면 저희가 뭐 네트워크 배너를 진행할 때도 아니면 뭐 구글을 진행을 할 때도 전부 리타겟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이제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픽셀 설치가 안 되잖아요. 네, 맞죠. 네,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타겟도 좀 활용하기에 힘이 들지 않나. 맞습니다. 네. 이게 오프라인으로 따지면은 우리 매장 와서 한번 쇼핑하고 나간 사람인데 네, 그렇죠. 이 사람들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네,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고객들을 쌓고 네. 이 고객들에게 리타게팅 광고를 진행해서 다른 매체 모든 미디어 믹스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네, 활용을 하기 위해서. 네. 네. 그럼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는 이제 전환성과 측정이 가능하다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네. 네. 아이고. 정환 친구인가요? 맞습니다. 정환성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 하여튼 근데 네. 그게 진정하십시오. 이게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캠페인도 나누고 광고 그룹도 나누고 소재도 나누고 계속 이렇게 광고를 돌릴 텐데 그래서 어디에 몇 개 팔렸는지를 알 수 없다면은 얼마나 많이 헤맬까요? 혹은 클릭 성과만 보고 이 소재는 클릭률이 높아라고 하고 계속 비즈니스를 운영한다라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회원 가입 수, 장바구니 담은 사람들, 구매자 수, 혹은 페이지 뷰 수 이런 이벤트 내용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니콜라 요기찌라는 재미있는 이제 닉네임을 가지신 분께서 네.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픽셀이 중요한 이유는 많이 들어서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략적인 활용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바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세 번째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픽셀의 유무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캠페인, 목표 캠페인의 개수가 다릅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저희가 뭐 트래픽 캠페인만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픽셀을 설치를 하면 저희가 판매 캠페인도 그렇죠. 같이 활용이 가능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판매 캠페인을 진행을 하는 이유는 트래픽 캠페인은 우리 광고를 조금 클릭할 가능성이 높은 혹은 랜딩 페이지를 조회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키는 반면에 그렇죠. 판매 캠페인은 그래도 그 중에서 광고를 통해 구매할 확률이 조금 높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니까 맞죠. 아무래도 트래픽 캠페인에 비해서는 네. 다소 CPC가 높고 CTR은 조금 낮을 수는 있어도 구매 전환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캠페인이 아닐까 맞습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캠페인 목표가 사실 모든 광고 세팅할 때 모든 매체들이 다 처음에 목표부터 설정을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쵸. 트래픽으로 할 건지 전환으로 할 건지 도달로 할 건지 그렇기 때문에 이 픽셀이 있어야만 추가적인 캠페인을 운영을 할 수가 캠페인 목표를 운영할 수 있다. 네.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네. 마케터님께서 진행을 하셨을 때 네. 트래픽 캠페인만 이용을 하시는 거 네. 아니면 판매 캠페인을 병행했을 때 몇 대 몇으로 진행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나요? 근데 이게 또 좀 업체마다 다르고 좀 브랜딩이 된 수준에 따라 달라서 조금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이제 막 신규 그렇죠. 런칭한 브랜드를 기준으로 네. 원래선 300만 원을 사용을 한대요 이번 달에.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 같나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네. 돌려봤더니 성과가 어땠는가를 확인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으로 진행을 했었을 때는 네. 몇 대 몇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네. 이상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네.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볼 것 같아요. 그 홈페이지에 자연으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충분한가. 근데 그게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광고를 통해서 유입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연 유입이 없다. 자연 유입이 막 1000건 이하예요. 그러면은 광고비를 써서라도 유입을 시키려고 광고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트래픽 캠페인 예산을 한번 80% 이상까지 운영을 했다가 점점 줄여나가는 식으로 운영을 해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진행을 하다 보면은 트래픽 캠페인으로 운영을 했었을 때 전환이 잘 발생이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광고주들이 먼저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래픽 캠페인 모수 쌓는다고는 하시지만은 전환 성과가 너무 안 나오는데 이 비중을
전환에 가중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또 지금 그렇게 말할 때마다 마케터의 입장으로서는 조금 조바심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네. 그래도 광고주들한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설득을 시켜야죠. 맞죠. 네. 이번 달 전환 성과는 적을 수 있어도 다음 달 전환 성과의 광고 성과가 올라가는 폭이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사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예원 마케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GA로 자연유입을 확인하는 것도 물론이겠지만 만약에 그런 거 다 상관없이 네. 이제 트래픽 때 전환만 본다 라고 치면 첫 달에는 네. 트래픽 70 전환은 30 정도로 볼 것 같은데 네. 저는 메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낚시 같은 매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미끼가 물었는데 놓게끔 할 수는 없어서 네. 저기서 만약에 트래픽 캠페인에서도 어느 정도 반응이 나오는 소재가 있다. 뭐 구매 전환이 일어난다거나 네. 그러면 그런 거를 바로바로 전환 캠페인으로 테스트를 우선 해보는 스타일이거든요. 트래픽에서 클릭률이 높거나 구매가 일어났다. 네. 그러면 전환 캠페인으로 바로 넣어보는 스타일입니다. 전환 캠페인으로 한 단계 상승을 시킨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전환 캠페인으로 올려서 네. 운영해본다. 그쵸. 그 비싼 CPC 클릭당 비용을 두고 굳이 소재 테스트를 할 필요는 없죠. 네, 그쵸. 트래픽 캠페인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 2, 3일만 돌려봐도 네. 이 소재 괜찮겠다 아니면 이 소재는 죽겠다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전환 캠페인으로 예산을 조금 비중을 줘도 괜찮겠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그때는 공격적으로 전환 캠페인을 병행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나요? 이렇게 정리하면? 이건 제 의견이었나요? 이거는 제가 말했던 멘트였네요. 저것도 물론 맞는 말이죠. 그렇죠. 커피 한 잔 드시겠어요? 굉장히 목이 마르신 것 같은데. 건배 한번. 네, 좋습니다. 성과 개선을 위하여. 약간 아침이라서 저희가 네. 뇌절을 한 게 아닌가. 약간 생각이 저는 드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말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는 컨디션이 지금 최상인 상태예요. 지금 뭔가 처음에는 많이 딱딱했는데 저희가 네.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까 긴장도 많이 풀렸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마침 또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전환이 안 되는 트래픽을 유입해야 할 필요가 굳이 있나요? 그 금액을 차라리 전환에 투입하는 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먼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네. 그쵸. 트래픽을 통해서 전환 캠페인을 운영했는데 사실 여기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모든 트래픽 캠페인이 전환이 안 나는 건 아닙니다. 트래픽 캠페인인데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잘 타겟팅을 설정을 하고 소재를 세팅했다라면 전환 캠페인 대충 세팅한 것보다 더 전환이 잘 나는 경우가 일부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트래픽 캠페인을 운영하는 이유는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안에서 작은 성과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래픽 캠페인을 돌렸는데도 그 관심사 타겟팅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타겟팅별로 별도의 소재를 운영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재가 좋은 작은 성공을 발견하고 이거를 전환해서 좀 더 극대화시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전환 캠페인으로 많이 돌리고 그리고 리타겟팅을 많이 운영을 하실 거예요. 새로운 고객을 모집하는 것보다 우리 고객만 전환율과 재구매를 늘려도 충분히 비즈니스가 운영 가능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하지만 초기에는 모두가 그런 상황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트래픽 캠페인도 분명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네, 아까 그 영상 저희가 녹취본 올라오면 확인하실 수 있듯이 트래픽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고를 클릭할 가능성이 높은 고객 아니면 랜딩 페이지를 조회할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게 노출이 되는 거고 네. 전환 캠페인 같은 경우에도 랜딩 페이지 조회나 아니면 광고를 클릭할 수 있는 그런 타겟 아니면 구매 전환을 할 확률이 높은 타겟 등등 다양한 설정이 가능한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래픽을 이용하는 이유는 저희 자사몰을 아는 사람이 일단 없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맞죠. 특히 픽셀을 설치를 하지 않고 진행을 하셨다면 이때까지 저희 광고를 통해서 유입된 고객들을 모두 홈페이지에 하나도 남기지 못하고 다 누수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래픽 캠페인을 통해서 일단은 우리 홈페이지 자체를 알리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트래픽 캠페인의 개념은 오프라인 매장으로 치면 전단지를 뿌린다라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그러면 과연 전단지를 뿌리는 사람들이 어차피 전단지 사람들이 바닥에 버릴 건데 전단지 광고 왜 해? 라고 생각하는 거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맞죠. 분명히 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여기 고깃집 새로 생겼던데 너 봤어? 하는 그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쵸. 그리고 여기를 기억해놨다가 다음에 만약에 뭐 유대리 오늘 뭐 회식할 건데 장소 괜찮은데 아냐고 이렇게 여쭤봐 주셨을 때 네. 저 그때 전단지 봤는데 거기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맞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어느새 리타겟팅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생각이 났다. 그 고깃집이었다. 이런 식으로 리타겟팅을 하는 등 저희가 트래픽 캠페인을 통해서 다소 매출 캠페인보다는 저렴한 CPC 맞죠. 그리고 조금 높은 CTR로 충분히 데이터를 쌓은 다음에 저희가 나중에 전환 캠페인을 병행할 때 조금 더 공격적인 타겟팅으로 더 효율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희가 광고를 조금 더 마케팅 퍼널을 잘 구축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환이 안 되더라도 트래픽 캠페인을 아예 안 가져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많이 들어온 다음에 그다음 반응을 좀 봐야 되죠. 네, 그렇죠. 실제로 저는 전단지를 보고 저희 어머니께서 또 필라테스를 학원을 끊으셨어요. 네. 전단지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게 저희가 광고로 치면 광고 소재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진짜로 무슨 디자이너가 만든 것처럼 되게 MZ를 타겟으로 하게 핑크색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네. 전단지는 다 촌스러운 줄 알았는데 그쵸. 엄청 예쁘니까 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실 이제는 저는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하는 게 어떨까요? 예원 마케터님과 네. 저가 네. 메타 광고하면서 이거는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만약에 메타 광고를 운영하게 됐어요. 난 이것만큼은 남들한테 지지 않는다. 혹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네. 자기 자랑 타임이고요. 자기 자랑 타임이죠. 어떻게 보면은 네. 저희만큼 SNS 많이 광고 돌린 사람이 없잖아요. 그쵸. 사내에서 저희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네. 많이 집행을 하긴 하잖아요. 왜 웃으세요?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그쵸. 제가. SNS를 네. 비중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어떻게 저부터 한번 말해볼까요? 네. 그럼 저는 지훈 마케터님의 자랑. 네. 제 자랑은 저는 집요함이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외인데요? 그쵸. 메타 광고를 운영하면서 자신 있는 것은 집요함이다. 네. 왜냐면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손이 많이 가더라도 테스트를 조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같은 제품을 팔더라도 소구 포인트별로 다 나눠봤어요. 무슨 무겁지 않다는 점, 향이 좋다는 점, 살균력이 좋다는 점. 그럼 이런 소구점을 바탕으로 타겟을 다 나눠봐요. 아기 엄마, 육아, 그리고 패션 아니면은 말 그대로 정말 정석인 타겟팅대로 설거지. 그렇게만 해도 세팅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그쵸. 소구 벌써 3, 4, 12, 12개의 광고 그룹이 나올 텐데 네. 소구 포인트와 타겟만 하더라도 그러면 그런 테스트를 계속 진행하고 성과 좋은 타겟을 찾고 소재를 찾는 그 집요함이 저는 좀 남들보다 또 시간도 많이 들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집요함이 좀 자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 약간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 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당연히 잘 되는 것도 많겠지만 네.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집요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안 됐을 때 극복하는 방법 같은 게 있으실까요? 아니면 광고주를 설득하는 방법. 광고주가 아니 지훈 마케터님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는데 네. 구매 전환이 지금 로아스가 90%밖에 안 나온다. 네. 그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아니요, 저 생각났습니다. 네. 저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소재 테스트를 하고 싶어서 웹툰 하나를 디자인 팀이랑 같이 만든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웹툰을 SNS로 이렇게 넘기면서 보는 거예요. 네, 마지막은 분명히 홍보성 멘트이긴 하지만 네. 그걸 만들려고 저랑 디자이너랑 되게 오랜 시간을 들였습니다. 근데 로아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극복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랬을 때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버렸습니다. 그렇죠. 빠르게 버려야죠. 오프했어요. 디자이너 분들도 낙담을 하셨는데 하지만 저희 마케터로서 반응 없으면은 그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해서 그거를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것도 저는 틀린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노력은 약간 버리는 것, 아쉬움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되게 멋있으시네요.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예원 마케터님이 SNS 광고 운영을 하면서 자신 있는 점 하나 말해볼까요? 자신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 두 개 말하게 해드릴까요? 아니다,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저는 광고 소재 제작 소재 제작 거의 직접 다 하는 편입니다. 물론 광고주분께서 뭐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시거나 아니면 사내 디자이너가 있어서 뭐 별도로 제공을 해주시는 경우도 많기는 한데 지금 제가 운영하는 매체가 거의 다 메타인 만큼 맞아요. 소재 제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맞죠. 직접 소재를 만들고 반응이 좋지 않으면 바로바로 수정해서 다시 올려보는 그런 스타일이긴 합니다. 확실히 컴퓨터에 많이 띄워놓으시더라고요. 디자인 화면을. 네, 맞습니다. 거의 제가 지금 올해만 만든 소재만 해도 거의 150건 정도가 되거든요. 이제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셨겠네요. 이제는 거의 딱 이 제품 소재 만들어 달라 하면 이미 내 속에서 다 그려져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속도가 많이 빨라지긴 했어요. 그만큼. 저는 기획할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더라고요. 맞아요. 바로 세팅하면 되는데 바로 디자인하면 되는데 사실 생각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메타에서 광고를 진행을 할 때 물론 소구점을 다양하게 녹여내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기보다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소재로 좀 만드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아까 지훈 마케터님께서는 노출시킬 타겟별로 좀 나누어서 소구점을 제작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뭔가 전 국민이 다 공감할 수 있을 만한 메인 소재를 몇 가지 상시 소재를 만들고 그 중에서 반응이 좋았던 소재들이 있으면 그런 소재들을 추가해서 가지치기 형식으로 약간 연령대별로 나눠보거나 아니면 그 성별대로 나눠보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말투도 20대들에게 노출하는 거는 조금 약간 드라마 카피 같은 거 특히 제가 최근에 많이 활용했던 건 더글로리 멘트 같은 거 활용해서 소재를 제작을 했을 때 같은 소구점이라도 뭔가 그 광고에 달리는 댓글들이 되게 재밌다, 잘 만들었다 이런 반응들이 많더라고요. 그쵸. 더글로리 뭐 어떤 멘트죠? 제가 필로우 광고를 진행을 하는데 바디 필로우 제품인데 그게 색깔이 5가지인가 6가지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제주나 넌 모르지 알록달록 필로우 세상 약간 이런 식으로 카피를 짜서 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광고주분께서도 마음에 드셨는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해주셨더라고요. 아니 근데 진짜 느낌이 있는데요? 제주나 넌 모르지 알록달록한 필로우 세상 그런 식으로 제작을 했었어요. 느낌 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봐도 될까요? 좋죠. 더글로리가 물론 살짝 지나긴 했지만 이번에 마스크 걸로 한번 제작해보시는 게 어떠신지. 아주 재밌더라고요.
질문 하나 골라왔네요. 네. 자, 동영상 조회 캠페인은 어떤가요? 동영상 조회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데 전단지를 뿌린다고 생각했을 때 트래픽 광고와 동영상 조회 광고를 둘 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굳이 동영상 조회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궁금해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제가 먼저 답변을 해볼까요? 그래 볼까요? 우선은 동영상 조회는 말 그대로 우리가 광고에 등록한 동영상을 조회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한테 조금 더 목표가 맞춰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트래픽 캠페인은 광고를 조회하는 것 플러스 우리가 랜딩 페이지로 걸어놓은 랜딩 페이지에 조회할 가능성이 높은 고객들에게도 노출이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어떠한 목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서 설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굳이 두 개 다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나는 랜딩 페이지도 조회하는 게 중요하고 동영상 조회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시면 예산을 일단 1:1 비중으로 해가지고 세팅을 해보시는 게 어떨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네. 예를 들어서 무슨 가요제가 열린대요. 네. 네, 사실 근데 광고주 입장에서는 뭐 홈페이지 들어올 필요도 없어. 그냥 그쵸. 가요제가 열리는 걸 동영상으로 알려주기만 하면 돼. 네. 그런 경우에서는 동영상 캠페인으로만 운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들어와서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아니면은 가요제 참가 신청을 한다던가 네. 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는 동영상 조회 캠페인 목적보다는 트래픽 캠페인이 좀 더 적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적절한 예시를 들어주셨네요. 가요제. 네. 혹시 경험담이신가요? 아니요. 가요제 나가본 적 없습니다. 노래 못해요. 네. 자, 백설기님. 네. 트래픽은 얼마 정도의 비용을 써서 테스트를 진행할까요? 자, 이거는 아까 그 말씀드린 내용인가? 네, 여기서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면은 백설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네, 맞아요. 지훈 마케터님은 네. 트래픽 8:2로 가져가신다고 하셨는데, 네. 이제 신규 런칭 브랜드라고 치면 GA로 우선 자연 유입률부터 확인을 해보고 이제 예산 분배를 하신다고 하셨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예원 마케터님은 구매 전환을 돌릴 만한 소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도 트래픽 캠페인을 운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뭐 100만 원 쓰세요, 200만 원 쓰세요 말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더 심도 깊은 논의와 홈페이지 그렇죠. 추적 그 성과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버리는 돈이 대부분인데 광고비를 1,000만 원, 2,000만 원 쓰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 처음부터 약간 쌓아가는 느낌으로 뭔가 더 탄탄한 데이터를 만들어 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오늘은 네. 뭐 어떻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네. 네, 정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맞습니다. 저희가 질문이 하나가 더 올라서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보고 네, 저희가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브랜딩이 되었다면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브랜딩에 대해서 네. 만족하시는 정도에 대해서 저는 하나의 방향성을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브랜딩이라는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에 따라도 다를 것 같고, 브랜딩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나는 당장 브랜딩은 괜찮고 구매 전환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런 목표에 따라서 캠페인 설정이라든지 예산 분배, 타겟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SNS에서 광고를 운영을 하신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방문을 할 거고 쇼핑을 할 텐데, 그렇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브랜드 검색량 자체도 많이 올라갑니다. 그쵸. 왜냐하면은 지인에게 추천해서 여기 업체 들어가봐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이 자연 유입, 우리 브랜드를 알고 있는 소비자들의 수가 만족되지 않은 상태라면 저는 계속 신규 영업을 위한 투자, 즉 트래픽 캠페인을 운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비중에 대해서는 사실 방향성에 따라 차이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더 장기적으로 브랜드 검색량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라면 좀 더
많은 유입을 이룰 수 있는 트래픽 캠페인에 가중을 할 것 같고, 현재에 만족한다 대신에 기존 고객이 알고만 있지 결제를 다 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전환 캠페인에 가중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브랜딩과 약간 매출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브랜딩이 된 거를 예시로 들면, 네. 애플이 굉장히 브랜딩이 완전히 완벽하게 된 상태잖아요. 네. 근데 브랜딩이 됐지만 너무 비싸서, 혹은 나는 이미 삼성 걸로 다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네. 애플 제품을 구매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브랜딩이 충분히 된 브랜드라도 네. 저희가 구매 전환을 위한 신규 고객 유입은 계속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를 위해서 네. 저희가 뭐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도 있겠고, 네. 아니면 뭐 기존에 사용하던 애플 제품을 가져오시면 얼마만큼 환급해드린다, 뭐 이런 내용을 사용할 수도 있겠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꾸준하게 다양한 기획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1000만 원이라면 현재 전환 200만 원, 트래픽은 800만 원씩이나 쓰고 계신데 트래픽이 좀 과한 네. 거 아닌가요? 사실 저는 그 800만 원으로 인해 얼마의 지표가 발생했는지, 네. 구매 전환 총비용, 전환수, 전환 매출액, 전환율, 로아스, 네. 이거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저도. 방송 끝나고 한번 예원 마케터님이 네. 한번 예원 마케터님한테 한번 전화를 주시죠. 네. 그러면 저희가 좀 더 구체적인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데이터를 정확하게 봐야 알겠지만 1000만 원이라고 해서 그 1000만 원이 트래픽에 800만 원을 비중한다고 다 버리는 돈이 아니라,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광고 KPI가 어떤지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 아니면 현재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이런 부분은 보강하되 이런 부분은 계속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피드백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나 실장 TV님 꼭 네. 전화 주시면은 컨설팅 진행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꼭 연락 주시면 저희가 궁금하신 점 충분히 안내를 드릴 테니까, 영상 저희가 라이브 끝나고 나서 여기 하단에 보이는 양쪽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네. 메타 광고 중요 포인트만 짚어드립니다를 내용으로 네. 이제 두 마케터가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혹시 여기서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 문의사항이나 요청사항 있으시면 네. 편하게 네, 언제든지 네, 연락을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후에 업무를 보러 가봐야죠. 맞습니다. 네, 저희 또 바쁘다 보니까. 네, 어떤 업무 하시나요? 아무래도 모니터링부터 네. 해야죠. 아, 전일 광고 이슈라든지 네. 아니면 라이브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네, 이제 오늘 추가적으로 필요한 세팅이 있거나 네. 아니면 변경이 필요하거나 네. 아니면 데이터가 좋거나 저조한 내용에 대해서 또 그렇죠. 광고주분들과 소통하러 가야 가봐야죠.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는 조금 더 고퀄리티의 알찬 라이브로, 내용으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